자, 오늘의 메인 얘기가 이거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2022년 1월 3일날 발생해서 충격의 그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말 충격이었죠. 횡령 배임 발생을 공시를 때립니다. 그 규모가 보통 수십억 아니면 100억 정도의 횡령은 정말 슬픈 얘기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주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상장 기업으로만 두세 건 일어납니다. 두세 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 2천억짜리 회사가 1880억 횡령을 공시해요. 자기 자본의 91.81% 우리 집 거덜났어요 이러고 공시를 해요. 야, 91%가 털렸어. 이 공시가 떴습니다. 공시가. 그래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누가 뭐 북한이라 쳐들어왔냐? 하고 보니까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인데요. 얼마를 털어갔냐? 1880억이 털렸습니다. 그러면 횡령의 향가 알겠어. 직원 이모 씨가 있으니까 회수하면 되잖아. 야, 이거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1880억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1880억을 들고 가족의 건물 세 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이거가 신문에 나니까 와, 이게 뭐 건물 세 채는 증여를 했고 동생이나 부인한테 줬고 나머지는 잠적을 했다. 참고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2조 원짜리 회사예요. 임플란트 세계 5위, 국내 시장 1위, 프리미엄 임플란트 브랜드 하이오센. 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 보유하고 시가총액 2조짜리 회사인데 특히 기업을 조금 살펴보면은 해외 매출액의 증가가 좋았다. 앞으로 좋았고 게다가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나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좋고 임플란트 나이 붙는 분 많으니까 임플란트 하잖아요. 고령 인구 늘어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임플란트하고 미국도 많이 하니까 영업이익도 괜찮고 되게 건전한 회사다. 게다가 이 회사의 주식이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게 무려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뭐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드디어 점프라던 게 2021년. 드디어 올라가서 이제 뭐 드디어 뭐 해보는 91%가 여기서 털렸던데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기존의 어떤 조그만 그런 동전주 그런 거하고 상황이 다르고 굉장히 건실한 코스닥 의료기업이기 때문에 무려 106개의 펀드가 저 주식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도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 주가 이제 얼마인지 나와봐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걸 받았습니다. 아니 형,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가서 봤는데 주가 별로 안 빠졌던데요?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주가 이거 봐요, 안 빠졌어요. 그게 안 빠진 게 아니라 거래 정지예요. 거래 정지. 그게 안 빠진 거 아닙니다. 안 빠진 게 아니라 거래 정지예요. 정지. 이거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정지할지도 모릅니다. 저게 해결돼야 풀릴 거 아니에요. 정지기 때문에 안 빠진 거 아니고요. 지금 멈춰 있는 거다. 거래가 없는 거고. 게다가 자기 자본의 91%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잘못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돼요. 상폐당하면 그럴 일은 없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기대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기 때문에 없어야 되지만 상폐당하면은 뭐 마이너스 엄청난 손실폭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91% 손실은 아니다. 자기 자본의 59%다. 왜? 91%는 2020년 기준이고 2021년 올해 번 게 있어서 줄었다. 아니 뭐 자랑이다 씨. 하여튼 줄었다 그럽니다.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잘한 것 같진 않지만 뭐 줄었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니 이거 어디 있었어? 회수하면 되잖아. 회수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고 감옥 간다고 치고 그건 모르겠는데 내 돈이 중요하니까 회수하면 되는데 어디에 썼냐? 여기에 대한 게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동진 세미캠의 슈퍼개미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1800억 횡령한 범인과 동일인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 라는 기사가 횡령 기사 다음날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걔가 횡령을 해서 동진 세미캠을 샀다고? 동진 세미캠의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익명의 A씨가 동진 세미캠 391만 주를 대량 매수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7.62%를 한 방에 샀는데 당시 동진 세미캠 주가가 약 32,000원이었습니다. 당시 매수 가격이 합계가 1,430억어치를 한 명이 하루에 긁었어요. 코스닥 회사를 1,430억을 한 명이 긁어서 이게 그 당시에도 설왕설래했어요. 별명이 파주 슈퍼왕개미, 주소가 파주였거든요. 그래서 슈퍼왕개미가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이게 누구냐? 회장님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각 그룹의 회장님, 무슨 회장님, 뭐 무슨 회장님, 뭐 이거 왜냐면 공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사서 5%만 딱 사야 되는데 4.99% 샀으면 공시를 안 해도 되는데 저 아저씨가 7.3% 뭐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때리니까 한 큐에 저걸 샀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걸로 가짜 뉴스가 돌아요. 지금 보면 진짜. 자, 지금은 이제 누군지 아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 무슨 부회장님이다. 공진 세미캠 인수 지시가 떨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건 누가 낸 거야. 지금 우리는 누군지 아는데 삼성이 동진 세미캠을 인수 지시를 해서 부회장님이 그 몇백억 벌
벌자고 1,400억을 질렀다. 이분 세금만 한 몇 조 아닌가? 세금 몇 천데 몇백억 벌자고. 이거를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뉴스가 퍼져요. 뉴스가.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기 세미케미. 그거 키운다. 인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주자들이 다 같이 와서 뭐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동기 세미캠을 막 긁었던 이런 일이 있는데, 참고로 이 동기 세미캠은 뭐 나름 건실한 회사입니다. 여기도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죠. 포토레지스트 만들고 반도체 장비로 유명한 회사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1,800억 저거 횡령해갖고 1,400억을 몰빵에 했다니 참 그 안타깝구만. 아이고, 여기가 1,400억 올인 시점입니다.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7%를 긁었으니까. 그날 엄청나게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요겁니다. 요거 혼자서 긁은 건데, 뭐 회장님이 들어왔나 뭐 인수하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저기예요. 근데 결국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평단화 이 정도 됐을 테니까 손실이죠. 그날은 손실. 아유, 저래 손실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 그랬는데, 이 동질 세미케미 어떻게 됐냐? 12월 말자 기준으로 52,000원 여기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손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0%가 올랐어요. 물론 최근에 이 뉴스 퍼진 다음에 빠지긴 했는데 50%가 올랐어요. 1,430억을 올인을 했는데 상승률이 50%야. 이걸 보는 순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저 아저씨가 말로만 듣던 그 따서 아니 이게 1,400에게 50%면 600억, 이게 설마 따갑 이게 된 건가? 정말? 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차트만 보더라도 이 매수 평단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뭐 상한가로 가는 와중에 중간이라고 치면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주식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티면 됐죠. 버티면. 아니 결과를 보면 50%예요. 맞아요. 이게 나온 다음에 빠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횡령을 해서 1,400억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날 상한가도 아니고 밀려 끝났어. 그리고 이 아래가 다 손실이야. 그리고 이때 어때요? 잠깐만. 크게 보면 별거 아닌데 내 인생 여기까지 한 거 엄청나게 밀려오겠죠. 잠깐만. 내 인생 1,400억이니까 이게 한 틱당 몇 억이 날라가요. 여기서 한 몇 퍼센트입니까? 20% 빠진 거예요. 없어 보여요. 35,000, 36,000에서 3만 선에 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20%를 찍으면 300억 나왔어.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00억이 찍혔어요. 나는 지금 이거를 들키기 전에 갚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서 갚으려면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00억이 찍 300억. 내 손자까지 갚아도 한 5대가 갚아도 이거를 어떻게 됐냐? 버텼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대주주식 공시를 하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다 팔고요. 손실이 117억이 났고요. 391만 주를 샀었는데 6번에 걸쳐서 336만 주를 손절이 친 거예요. 다 나간 거죠? 다 나가고 거의 뭐 80% 이상을 손절을 쳐서 그래서 뭐 매수 수량의 86%가 손절, 391만 주 중에 336만 주, 그게 나오죠. 그래서 12월 말자로 50%가 벌었나 하고 대량 보유 사항 보고서를 보니까 1% 남았습니다. 다 팔고 50만 주 나왔죠. 50만 주. 이거는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벌었는데 뭐 기존의 게 다 나갔으니까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저 횡령한 마음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천하의 나쁜 놈이고, 주식을 못 들고 있었던 게 동기 세미캠 주가를 길게 보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샀어요.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저기서. 저 횡령범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기서 정말 내 인생을 건 올인 베팅을 1,400억의 영끌 베팅을 들어가면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보면 올랐지. 결론적으로 보면 올랐는데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20%가 이 정도입니다. 잘해야 36,000원이니까 36,000원 3만 간 거죠. 여기서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 흔들릴 때 가는 거죠. 20% 가고 위로 간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설의 사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데 옛날 거 말고 가장 최근 걸로 갖고 오면 정말 웃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19년 캠코에서 14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분야의 전설이에요. 최근에 많이 있어요. 옛날 거 전설은 많이 있는데, 왜냐? 이 아저씨가 공금 14억 원을 빼돌렸어요.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횡령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죠.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돈으로 선물 옵션을 투자했네? 미쳤죠? 미친 거 7차례에 걸쳐 14억을 횡령을 했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자수했어요. 캠코 지고 14억을 횡령한 사람이 2019년입니다. 뭐야? 이 아저씨가 자수해서 자수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상환하고 자수합니다. 이래갖고 이걸 갚았어요. 변제한 다음에 자수했어요. 이거 번 거 다 내놨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얼마를 벌었다는 게 안 나와서, 이게 설마 뭐 한 50억 만들고 14억 주고 36억 자기 거고 뭐 이런가? 하여튼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조상님이 도왔다. 진짜 조상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마 그 조상님 중에 그 독립운동 하셨거나 3.1 운동 때 뭐 폭탄을 뭐 이렇게 저쪽에 던졌거나 뭐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하는데, 진짜 도우셨죠. 진짜 도우셔서 하여튼 이거를 그래도 다행히 이거 잘했다는, 이거 천하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하여튼 진짜 이 기회를 이걸로 진짜 개과천선하시기를
이게 또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되죠? 2019년이니까 결과는 안 나왔겠죠. 이게 뭐 1심에서 뭐 이랬다는 썰이 있는데 뭐 갚아서 봐줬나?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뭐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 아직은 모르고요. 이게 저쪽의 전설이고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참 많이 펼쳐지는데 이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최근이거든. 2021년 12월에 일본 소니 직원이 여기도 간이 커 1,700억을 횡령했어요. 170억엔. 근데 이분은 뭘 샀냐? 이분이 아니지 이놈은 뭘 샀냐? 비트코인 샀어. 비트코인.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1,700억으로 20%를 먹어서 386억을 벌었죠. 벌었는데 걸렸어요. 걸려갖고 제가 알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뭘 싸우고 있냐? 그 네 원금 줄게. 1,700억. 번 건 내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대요. 일본에 가서. 확 비트코인 비밀번호 잊어먹어버린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비밀번호 입에다가 넣어버린다 얘들아. 내가 꿀꺽하는 순간에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꿀꺽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뭐 해례본 그것도 지금 뭐 어디서 숨겼다고 지금 배째라 뭐 100억 내라 뭐 그러고 있는데 비트코인 비밀번호 확 먹어버린 1,700억 받고 콜? 뭐 이거 하고 있겠죠. 잘 모르지만 상상인데 왠지 거기 가서 야 그거 받고 날 봐주든가 아니면 기억 안 나. 몸 어딘가 이렇게 문신해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프리즌 브레이크 뭐 이런 데 보면 문신해서 뭐 있잖아 이런데 문신으로 어디다 해놓고 기억 안 나. 몰라. 용서해 주든가 집행유예 몰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를 그럼 나도 따갑하면 되지 않냐? 정말 이건 1%죠.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99% 확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날렸다. 이 역사에 많아요. 날린 사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이거에서 날려 먹고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분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안 날렸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날린 분들은 신문에도 못 나와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재밌다 그러면 뭐라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에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라면 바티칸에. 거기는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으로 투자하셨거든요. 우리 바티칸 교황청의 2인자 안젤로 베추 추기경님이 성령으로 투자할 거라고 성령이 뭐 말씀해 주셨겠죠. 야 그거야 이러고 말씀해 주셔갖고 성금을 횡령했어. 아니 추기경님이 왜 그랬대. 하여튼 그래갖고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뭐 타이밍은 좋아. 근데 하필이면 우리 배추 추기경님이 몰랐던 게 그 잘 들으셨어야 돼. 부동산의 위치가 꼬리야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제 생각에 잘못 들어갖고 뭐 어디 해갖고 산 게 영국이야. 이 꼬리아 했어야지. 꼬리아 했으면 됐는데 그게 영국의 뭐 첼시 근처랍니다. 그 첼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니었을 텐데 잘못 들어갔고 첼시가 아니라 뭐 인천시던가 뭐 그런 데인데 시자만 들어가고 첼시로 잘못 알아갖고 그 영국에 넣었다가 1,500억이 지금 날아갈 예정이다. 이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이 성령으로 투자해도 안 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횡령 같은 거 하다 걸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많은 걸 얘기하기 전에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거 가장 유명한 거는 거의 비슷한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이 아저씨가 있죠. 대한민국 직장인 횡령계의 전설 천하의 몹쓸놈 1위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 유명합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2009년 정말 유명해요. 1,900억을 횡령을 했어요. 물론 회장님 횡령 제외 금액으로 치면 회장님들은 뭐 이거 조단이니까 빼고 회장님들은 저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오시지만 직장인 횡령계는 2009년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이 가장 유명한데 이게 왜 유명하냐? 이 아저씨가 끝까지 배를 쬐어요. 끝까지. 저 아저씨가 저걸 한 6년간에 걸쳐서 띄어먹었는데 저 횡령하는 도중에 정말로 돈을 펑펑 썼다 그럽니다. 카지노에서도 큰손 어디 술집 가서 막 지르고 경마 지르고 어디 가면 회장님이고 그렇게 돈을 펑펑 써서 6년 만에 940억을 탕진했다. 10대가 써도 못 쓰겠다. 10대가 써도. 주장입니다. 주장. 1,900억을 빼먹었는데 자기가 탕진했다고 얘기한 것만 94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억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배를 쬐습니다. 저거를 알아내려고 저거 정말 별 그걸 다 붙였는데 이런 거죠. 저 박 씨한테 나중에 변호사가 옥중에 가서 정말 숨겨둔 돈이 없냐라고 질문했더니 단호하게 없다고 했다. 1,000억입니다. 저 당시에 2009년에 1,000억도 넘죠. 1,900억이니까 900억 잃었다는 것도 저 아저씨의 진술일 뿐이니까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 최근이고 2009년이에요. 국내 유수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허허허 지금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라고 말했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물론 공범도 많았어요. 이때 은행 직원도 가서 잡히고 회사 직원도 잡히고 심지어 땅속에 같이 묻어준 공범도 잡혔어요. 야씨 벌써 땅속에 묻어. 땅속에도 몇 억 묻고 몇십 억 묻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에 땅속에 여러 군데 묻어서 그런지 저걸 다 찾지 못했죠. 결국 끝까지 버텨왔고 징역 상한형이 나왔어요. 상한. 그때 이런 게 있었죠. 22년 6월 벌금 100억. 22년 6월이면은 2010년이니까 2032년 출소입니다.
이때 당시 이 아저씨 나이가 이때는 2010년이면 한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한 70대가 넘어야 나오긴 하는데 어쨌건 어딘가 마늘밭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건 22년 6월을 맞고 아직 계십니다. 아직 지금 저기 뭐 어디 구치소에 있겠죠. 구치소에서 뭐 누워서 야 내가 어디 파면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겠죠. 안 봐도 뭐 마늘밭에 어디가 야 저 어깨 좀 잘 주물러 봐라 야 내가 뭐 어디 알려줄지 아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갑니다. 동아건설에서 은행에 소송을 걸죠. 야 니네가 개인 통장에 돈 싸준 거 그게 맞는 거냐. 은행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지가 해달랐으면서. 그래서 서로 지금 뭐 은행 직원도 짠 거 아니냐 뭐 이래갖고 소송전 가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건이고 아직도 회자되고 아직도 범인이 잡혀있고 아직도 제대로 보면은 처리가 안 된 일이고 게다가 이게 오스템 이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만 보면 유튜버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때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월북자가 발생을 했어요. 사건 직후에 잡히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만 1880억을 어떻게 하더니 이게 설마 그거 몸에 들고 갔나? 뭐 이런 야 그게 금으로 바꾸면 몇 톤이지? 뭐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사람이 1톤을 들 수 있나?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설마 뭐 배를 밀고 갔나? 그래서 동부전선의 철책을 넘어서 월북을 했다. 그래서 MBC 뉴스를 보면은 3m의 철책을 뛰어넘었다. 야 이거 그 횡령하신 분이 40대 중반이라는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아니라고 나왔죠. 아니고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1월 5일날 횡령범이 체포됐습니다. 파주에서 체포됐죠. 실제 파주 왕개미 그러더니 파주에서 체포가 됐고요. 근데 또 체포된 다음에 갑자기 오스템의 주가가 20%가 오릅니다. 체포됐으니까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죠. 근데 문제는 뭐가 올라요? 오스템이 올라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입니다. 오스템이 올라요. 그럼 얘가 지주회사냐? 아니면 관계회사 자회사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만 그 집이 아니죠. 그 집이 아니고 앞에 세 글자방 같은 거죠. 앞에 세 글자방. 이 영어 이름도 다릅니다. 이거고 이거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기기 회사고 여기는 자동차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가 뭐 지주회사거나 자회사거나 뭐 연결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여기는 거래 정지고 여기는 가만히 있다고 내가 왜 20%가 오르나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고 있었겠죠. 물음표를 띄우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올랐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해서 급히 내려온 게 요거고요. 잡힌 다음에 요즘에도 그 오스템의 종토방에 가면은 그렇게 뭐 여기서 쓰신다 그러는데 야 이 자식들아 그런데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관계죠? 이거 많이 물어본다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말로만 똑같은 거고 하여튼 저 직원이 잡혔으니까 이 횡령한 돈의 행방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80억어치를 금괴를 샀다. 또 가족들은 뭐 윗선이 지시를 했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윗선이고 뭐가 떠나서 돈은 내야 할 거냐. 돈은 실제로 금괴를 산 거는 맞다 그럽니다. 한국거래소에서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매했다. 와, 6차례에 걸쳐서 받아왔다. 680억 원어치를 샀다는 거죠. 한국 금거래소에서. 이 정도면 의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금괴 중 일정 부분은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겠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뉴스에 따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금괴를 찾은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찾았는데 계좌도 종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500억, 600억, 한 700억, 800억 정도까지 찾은 것 같은데 1000억 정도가 이제 비는 거죠. 뭐 이런 돈도 있고 하겠지만 1000억 정도 비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윗선에 뭐 지시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다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사 측은 당연히 이제 명백한 허위다. 이거는 횡령직원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수사를 해야겠죠.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찾아야겠고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죠. 아니 가능한가? 물론 동아건설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시총 2조짜리 회사에서 회사 돈을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 게다가 1억 10억을 옮긴 게 아니라 1800억을 한번 뭐 100억이 더 있다 그럽니다. 거의 1900억이라 그러는데 1880억을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 1번. 그 다음에 그게 은행에 봤을 거 아니에요. 개인 계좌에 188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안 걸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980억이라고 이럽니다. 100억이 더 들어와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회사도 그 리스크 관리 팀장님인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문제가 굉장히 컸다. 반성하고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걸 썼는데 뭐 당연히 앞으로 잘해야겠고 이 돈을 찾아야겠죠. 지금 1000억 이상을 뭐 또 어떤 마늘밭에 묻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동전주와가 다르게 굉장히 건실한 회사였기 때문에 나름 건실한 회사여서 이게 100개가 넘는 펀드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물려있고 펀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스템의 돈이 아니라 사실은 주주의 돈이죠. 주주의 돈이고 뭐 2만 명 넘는 돈이 1800억이 없어지고 한 7, 800억 찾았다 그러니까 1000억이 회사 돈이 아니라 대주주 지분해봐야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머지 80% 800억은 누군가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장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분이 주담대가 있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내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쓰기 위한 돈일 수도 있고 주담대가 내 주식을 20%를 맡기고 은행에서 1100억을 빌려놨는데 이거 지금 거래 정지됐으니까 은행들이 이거 연장 안 해주겠죠.
연장을 안 해주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연장 안 해준 거예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얼마를? 1,100억을. 근데 아무리 개인이 돈이 많아도 물론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100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1,100억을 이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면은 물론 아직 거래도 안 되지만 아직 거래도 안 되고 뭐 저 정도면은 뭐 사실 저렇게까지 가면은 안 되긴 하지만 물량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저 물건이 저 20% 넘는 지분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지금 거래 정지가 안 풀렸기 때문에 어디에 시작할지 몰라요.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많이 돈을 찾았으면 뭐 1,800억 중에서 뭐 1,200억 빼고 다 찾았다. 그러면 뭐 잠깐 하락하고 말 수도 있는데 거의 못 찾으면은 뭐 그리고 일단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펀드에서 다 팔아야 될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규정에 걸렸기 때문에 펀드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게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계속 던져야 되기 때문에 펀드에 들어온 돈들은 뭐 나간다고 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다 찾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그런 돈들이 나가게 되면. 이런 이슈들이 있고 현재 오스토 임플란트가 회장 지분율이 2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외국인 지분도 많죠. 38%. 한마디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그런 회사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고 게다가 이런 게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게 2020년에만 공식적으로 상장사 배임 횡령 공시가 뜬 게 45건이라고 합니다. 상장사. 이것도 심지어 공시 말고 공시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치면 60개가 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달에 3건에서 4건의 횡령이 벌어져요. 배임 횡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장 안 한 회사까지 치면 셀 수 없죠. 이건 몇만 건으로 가는 거고 몇천 건으로 가는 거고 꼬스닥 상장사들에서 코스닥 코스피건 상장자들에서 1,000만 원대부터 1억에서부터 10억에서부터 이런 배임 횡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특히 최근에 이 IPO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배임 횡령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뭐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제가 이거 주제를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대한민국 횡령금액 회수율이 4.8%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1% 그랬어요. 2조 7천억이 일어나는데 1,300억밖에 횡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믿고 배를 째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배를 째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또 이런 게 반복되는 걸 봐서는 이 작은 기업이라도 코스닥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정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말로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자기 회사 돈이라 생각하지만 남의 돈이거든요. 우리 돈이죠. 우리 돈. 주주 돈이잖아요. 주주 돈으로 갖고 쌓아놓고 그걸로 뭘 하는데 그거를 뭐 털렸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안타깝게도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고 아마 지금 범인이 잡혔고 절반 이상은 회수가 될 것 같고 1,000억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나머지도 다 회수가 되면은 그래도 주가 하락은 뭐 막을 수 없겠죠. 신뢰도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없겠지만은 일단 회사 자체는 뭐 성장하고 있던 회사니까 임플란트 기술이 있고 성장하고 있던 회사니까 이게 잘 좀 회수가 돼서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도 성과를 좀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 동아건설 박 부장 그것처럼 그냥 배를 짠 다음에 아직까지 감옥에서 뭐 72살인가 73살 되면 나온다 그럽니다. 그때 나와서 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좀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마 한동안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제 생각에는 상폐는 안 하지 않을까. 일단 남아있는 자금도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상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꼭 한번 다시 모든 회사들이 봐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최대한 한 90% 이상은 좀 횟수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